보며 살아가는 욕망의 굴레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마음을 불어넣는 것은 점점 더 희귀해지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의 순간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리고 소유하지 않고 끝까지 쓰는 것, 이것이 50부터의 물건 줄이기입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 어떤 물건들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직업상 노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살던 공간과 내가 사용하던 물건들만 남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누군가 내가 남긴 공간과 물건을 정리하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사소한 물건에 집착하거나 좋은 것을 아껴두려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50부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수납 제품들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물건을 담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리하고 사용하고 챙기는 데 들어가는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빨아들입니다. 또한 내가 활동하고 휴식하고 숨을 쉬는 공간까지 잡아먹습니다. 즉, 미니멀리즘의 출발은 정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쓸모없는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물건을 빌려 쓰면 됩니다. 다양한 물건을 손쉽게 빌려 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집까지 배달해주고 다시 가져가며 관리까지 해주니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는지 모른다. 몇 번 사용하지도 않을 물건을 어딘가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줄일 수 있으며 비싼 돈을 들여 샀는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데서 오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값비싼 취미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세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 50부터는 물건 소유보다 남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저 옷들이 모두 추억이나 재산일 수는 없다. 나도 모르게 쓸데없이 쌓아두게 되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옷이다. 패션 전문가들은 아마 항의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에게 옷은 유행을 심하게 타는 소모품일 뿐이다. 옷을 버리거나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 옷을 내 자녀나 손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기준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 좋다. 유럽에서는 이른바 명품으로 불리는 클래식 스카프나 레인코트, 겨울 코트 등을 대대로 물려주기도 한다. 그런 옷이 절대 버릴 수 없다면 모르지만 아마 그런 옷은 몇 벌도 안 될 것이다. 참고로 우리 집에는 옷장이나 서랍장이 따로 없다. 속옷과 양말을 제외한 모든 옷은 옷걸이에 걸어서 침실 옆에 붙은 드레스룸 행거에 보관한다. 상의와 하의, 짧은 옷과 긴 옷을 순서대로 걸어두며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색별로 정리하여 쉽게 찾을 수 있다. 요즘처럼 냉난방이 잘 되어 있는 시절에는 계절 구분 없이 옷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방법이 실용적이다. 옷을 관리하는 나만의 방법 몇 가지를 더 소개하겠다. 첫째, 옷의 개수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새 옷을 하나 샀다면 기존에 있던 것 중 하나를 처분한다. 아니, 기존 것을 처분한 다음에 필요한 옷을 하나 산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참고로 계절별로 외출복 4벌, 평상복 4벌이라는 원칙을 정해 두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자주 입는 옷은 그리 많지 않다. 둘째, 갑작스럽게 사는 옷은 사지 않는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저가 브랜드 제품이나 패스트 패션이라 불리는 저가 제품은 사지 않는다. 이런 제품들은 유행에 빠르게 대응하여 쉽게 사고 버릴 수 있지만 세탁 후 변형이 쉽게 일어난다.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원단으로 잘 만든 옷을 사서 깨끗하게 관리하며 입는 것이 좋다. 나이에 걸맞는 품격도 연출할 수 있다. 셋째,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는 옷은 처분한다. 이런 옷은 입을 상황이 생기지 않는 스타일이거나 다른 옷과 맞추기 힘든 옷, 샀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일 것이다. 내년에도 분명히 입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1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진다면 2년을 기준으로 해도 좋다. 미련 없이 처분해야 한다. 50세부터는 꼭 신경 써서 챙겨야 하는 물건은 3가지뿐이다. 물건을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고 소유하지 않고 욕망을 버려야 할까? 그렇지 않다.
삶의 질을 올려줄 몇 가지 핵심적인 물건들은 정말 좋은 것으로 정해두고 투자를 아끼지 않아도 좋다. 물론 이 경우도 여러 가지를 잡담하듯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니라 품목마다 정해진 개수를 소유하되 좀 더 신경 써서 장만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첫째, 속옷이다. 대중 목욕탕에 가보면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 늘어지고 허름하게 변한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몸매를 보정하기 위해 과도하게 조이는 속옷을 입은 모습도 볼 수 있다. 속옷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의류다. 청결한 옷은 외모를 완성하는 뼈대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형이 변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아무것도 골라서 소화하기 힘듭니다. 가능한 순면 제품을 선택하며 옷을 입었을 때 라인이 생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속옷 브랜드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찾아야 합니다. 속옷은 종류별로 최대 7장을 넘기지 않되 1년에 한 번꼴로 모두 교체합니다. 이너 셔츠나 속바지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수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건은 대개 자신의 돈으로 사는 경우가 드물며 답례 등으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건이 계속 쌓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선호하는 브랜드를 정한 후에는 아예 수건 답례품을 받지 않습니다. 세면이나 목욕 후에 잘 삶아서 좋은 냄새가 나는 수건으로 닦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베스타월은 1인당 2장, 일반적으로 수건으로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타월은 1인당 최대 7장, 세면대나 싱크대에 두고 쓰는 핸드타월은 10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깨끗하게 세탁을 해도 탄력과 흡수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로 침구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침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몸에 직접 닿는 침구는 수면이나 린넨 제품을 깨끗하게 삶아 사용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없을 때는 좋은 천을 사서 봉제를 맡겨 사용하기도 합니다. 몸에 닿는 침대 커버와 시트, 베갯닛 커버는 두 종류를 번갈아 사용하며 누렇게 변색되기 시작하면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겨울에 시트 위에 덮을 이불이나 스프레드 역시 계절별로 두 종류면 충분합니다. 50세 이후에 더 유용한 물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50세 이후의 삶입니다. 나한테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특정한 상황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잘 정리해 두어 어떠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자산과 관련된 핵심 서류들을 모은 인생 금고를 만듭니다. 중요한 물건은 한 곳에 두지 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분산시켜 두면 중요한 때에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물건은 은행 금고에 맡겨둡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중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인생 금고를 만들어 그곳에 일목요연하게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특정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물품들을 모아놓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하거나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 급히 대피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는 급박한 재난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둡니다. 속옷, 양말, 핸드타월, 슬리퍼 등의 간단한 물품을 챙겨두고 현금과 비상용 배터리, 소형 라디오, 긴급 의약품 등의 비상용품을 넣어둡니다. 50세 이후 식재료를 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장을 볼 때 흔히 말하는 초특가 대용량 상품이나 1+1 상품,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싸게 파는 물건은 사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망 하나, 당근 하나를 신중하게 골라 쇼핑합니다. 신선 식재료는 말 그대로 신선한 것이 생명입니다. 사오는 순간부터 식재료의 수명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싸다고 많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소량 구매는 낭비를 줄이고 고급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 이익입니다. 그런 다음 집에 돌아와 구매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바로 손질해 둡니다. 시금치 같은 나물 채소는 씻어서 한 접시 분량인 70에서 80g 정도로 나눠서 비닐 봉지에 담습니다.
가족 수와 관계없이 1인분 기준으로 나눕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온다든지 하는 이유로 식사 인원이 줄어도 그때그때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도 1인분씩 나눕니다. 소분한 고기는 냉동실에 보관하고 생선은 1인분씩 잘라 비닐에 밀봉하여 보관하되 가능한 한 얼리지 않고 냉장실에 둡니다. 냉동실에 보관한 고기나 생선 역시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최대한 빨리 먹으려 노력합니다. 시장에서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급속 냉동한 생선이나 해산물을 대량으로 싸게 판매하지만 그런 재료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편리하지만 맛이 떨어지고 다 먹기도 전에 질리게 되어 오랜 기간 냉동실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맛이 더 떨어져 쓰지 않게 됩니다. 만두나 핫도그, 돈가스 등 냉동 인스턴트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유로는 사지 않습니다. 성분이 믿을 수 없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맛이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신선한 식재료로 일주일을 넘지 않게 조리하면 식사 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식재료 준비를 해보세요. 이 방법으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식사 준비를 알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1개월 또는 일주 식단을 계획합니다. 둘째, 장을 보기 전에 냉장고와 식당의 식재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을 메모합니다. 셋째, 포장된 것보다 필요한 만큼만 구입합니다. 다 먹지 못하면 오히려 낭비입니다. 넷째, 갑작스런 물건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는 계획 없이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는 원인입니다. 다섯째, 냉장실 재료는 일주, 냉동실 재료는 1개월 안에 다 소비합니다. 모두 비우고 새로 사는 원칙을 지킵니다. 치아를 관리하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치아로 식사를 할 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영양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치아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도 큽니다. 따라서 치아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가 빠지는 원인인 치주 질환이나 치주 녹노는 40대부터 늘어납니다. 치주 질환을 방치하면 치주녹증이 진행되어 치아가 힘없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치아를 최대한 많이 보존하려면 치과 의사와 상담하여 치주 질환과 충치를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초기 치주 질환은 올바른 양치질만으로도 완벽히 치료할 수 있으니 치과 의사에게 제대로 된 양치 방법을 배워보세요. 이제 필자가 치과에서 배운 양치질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헤드 부분이 네모난 것이 아니라 창 끝처럼 생긴 칫솔을 사용합니다. 이런 칫솔을 사용하면 끝부분이 치아 사이에 들어가 치석을 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간 칫솔도 사용해 치아 사이에 치석을 제거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잠자기 전에 거울을 보며 소량의 치약을 묻힌 칫솔로 치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철저하게 닦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뿐만 아니라 치아 사이로 칫솔을 위아래로 움직여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모든 치아를 이렇게 일일이 닦으려면 15분 이상이 걸립니다. 밥 먹고 나서 하는 양치질은 치약을 묻히지 않은 칫솔로 오염물을 제거한 후 따뜻한 물로 입안을 깨끗이 헹구는 정도만 해도 됩니다. 칫솔모가 벌어지면 칫솔 끝이 치아에 제대로 닿지 않아 치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칫솔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교환해야 합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나 기미 같은 노화 현상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중요한 관리 대상은 치아입니다. 나이가 들어 치아가 지저분하거나 불량하면 매우 초라해 보이며 이는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저는 충치 치료를 하고 떼어낸 치아가 4개 있었는데 결국 치과 의사와 상담 후 반영구적인 임플란트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치료해서 이제는 모두 교체했습니다. 또한 치아 교정도 했습니다. 아래쪽 앞니 하나가 1ml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항상 신경이 쓰였습니다. 의사는 교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반대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리니 결국 교정해 주었습니다. 1년에 걸쳐 치아를 교정한 결과 이제는 하얗고 고른 치아로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장이 편안해야 몸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장은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장 중 하나로
먹은 음식이 장에서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과 영양소도 신체 각 기관으로 운반되지 않습니다. 장에는 100종류 이상의 장내 세균이 살면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데 이들 세균은 영양소를 더 잘게 분해하고 비타민을 만드는 등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한 세로토닌과 도파민 등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작용을 하는 물질이 뇌에서보다 장에서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즉, 장은 피곤을 풀거나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데도 중요한 기관입니다. 좋은 균을 많이 만들려면 그 근본이 되는 먹이, 즉 식물성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식물성 섬유질은 채소나 과일, 덩이 줄기 채소류, 콩류, 해조류,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효식품인 요구르트와 김치, 나토 등도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적당히 운동을 하고 식물성 섬유가 다량 함유된 식사를 해서 변이 잘 나오게 해야 합니다. 장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불규칙적이면 오히려 필요성이 약해지고 만듭니다. 따라서 하루 세 끼를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장의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50세가 되면 나이를 뺄 줄 알아야 진정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멋을 낼 수 있는 50세의 컬러 코디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이가 들면 혈액 내 헤모글로빈이 감소하는 등 자연스럽게 얼굴색이 칙칙해 보입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이 어두운색 옷을 입으면 얼굴색이 한층 더 칙칙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밝은 색을 선호하게 되고 젊었을 때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화려한 색의 옷까지 입게 됩니다. 물론 화사한 옷을 입으면 더 생기가 있어 보이고 활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디네이션이 전부 화려한 색일 경우 서로 어울리게 조합하기 어렵고 유행을 쉽게 타게 됩니다. 무엇보다 품격 있는 자리에 가야 할 때 혹은 장례식장 등에 가야 할 때 난감해집니다. 중년의 무난한 기본 컬러는 무채색 계열입니다. 화이트, 블랙, 코발트 블루, 브라운 등을 바탕색으로 삼으면 서로 어우러지게 옷을 연출하기 좋습니다. 신발이나 가방, 핸드백도 이러한 바탕색을 위주로 구성하면 우아하면서도 품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반짝이는 꽃 무늬, 스트라이프 같은 패턴을 추가하면 밋밋한 느낌을 덜 수 있습니다. 금색, 은색 등도 무채색의 연장선에서 시도할 수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실 저는 중년 이후에 일부러 컬러 코디네이션을 공부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르치던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고 싶다고 하자 코치해주면서 저도 같이 공부를 하여 결국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하루하루 앞만 보며 살아가는 욕망의 굴레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마음을 불어넣는 것은 점점 더 희귀해지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의 순간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리고 소유하지 않고 끝까지 쓰는 것, 이것이 50부터의 물건 줄이기입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 어떤 물건들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직업상 노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살던 공간과 내가 사용하던 물건들만 남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누군가 내가 남긴 공간과 물건을 정리하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사소한 물건에 집착하거나 좋은 것을 아껴두려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50부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수납 제품들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물건을 담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리하고 사용하고 챙기는 데 들어가는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빨아들입니다. 또한 내가 활동하고 휴식하고 숨을 쉬는 공간까지 잡아먹습니다. 즉, 미니멀리즘의 출발은 정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쓸모없는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물건을 빌려 쓰면 됩니다. 다양한 물건을 손쉽게 빌려 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집까지 배달해주고 다시 가져가며 관리까지 해주니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는지 모른다.
몇 번 사용하지도 않을 물건을 어딘가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줄일 수 있으며 비싼 돈을 들여 샀는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데서 오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값비싼 취미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세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 50부터는 물건 소유보다 남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저 옷들이 모두 추억이나 재산일 수는 없다. 나도 모르게 쓸데없이 쌓아두게 되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옷이다. 패션 전문가들은 아마 항의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에게 옷은 유행을 심하게 타는 소모품일 뿐이다. 옷을 버리거나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 옷을 내 자녀나 손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기준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 좋다. 유럽에서는 이른바 명품으로 불리는 클래식 스카프나 레인코트, 겨울 코트 등을 대대로 물려주기도 한다. 그런 옷이 절대 버릴 수 없다면 모르지만 아마 그런 옷은 몇 벌도 안 될 것이다. 참고로 우리 집에는 옷장이나 서랍장이 따로 없다. 속옷과 양말을 제외한 모든 옷은 옷걸이에 걸어서 침실 옆에 붙은 드레스룸 행거에 보관한다. 상의와 하의, 짧은 옷과 긴 옷을 순서대로 걸어두며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색별로 정리하여 쉽게 찾을 수 있다. 요즘처럼 냉난방이 잘 되어 있는 시절에는 계절 구분 없이 옷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방법이 실용적이다. 옷을 관리하는 나만의 방법 몇 가지를 더 소개하겠다. 첫째, 옷의 개수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새 옷을 하나 샀다면 기존에 있던 것 중 하나를 처분한다. 아니, 기존 것을 처분한 다음에 필요한 옷을 하나 산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참고로 계절별로 외출복 4벌, 평상복 4벌이라는 원칙을 정해 두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자주 입는 옷은 그리 많지 않다. 둘째, 갑작스럽게 사는 옷은 사지 않는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저가 브랜드 제품이나 패스트 패션이라 불리는 저가 제품은 사지 않는다. 이런 제품들은 유행에 빠르게 대응하여 쉽게 사고 버릴 수 있지만 세탁 후 변형이 쉽게 일어난다.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원단으로 잘 만든 옷을 사서 깨끗하게 관리하며 입는 것이 좋다. 나이에 걸맞는 품격도 연출할 수 있다. 셋째,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는 옷은 처분한다. 이런 옷은 입을 상황이 생기지 않는 스타일이거나 다른 옷과 맞추기 힘든 옷, 샀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일 것이다. 내년에도 분명히 입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1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진다면 2년을 기준으로 해도 좋다. 미련 없이 처분해야 한다. 50세부터는 꼭 신경 써서 챙겨야 하는 물건은 3가지뿐이다. 물건을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고 소유하지 않고 욕망을 버려야 할까? 그렇지 않다. 삶의 질을 올려줄 몇 가지 핵심적인 물건들은 정말 좋은 것으로 정해두고 투자를 아끼지 않아도 좋다. 물론 이 경우도 여러 가지를 잡담하듯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니라 품목마다 정해진 개수를 소유하되 좀 더 신경 써서 장만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첫째, 속옷이다. 대중 목욕탕에 가보면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 늘어지고 허름하게 변한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몸매를 보정하기 위해 과도하게 조이는 속옷을 입은 모습도 볼 수 있다. 속옷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의류다. 청결한 옷은 외모를 완성하는 뼈대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형이 변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아무것도 골라서 소화하기 힘듭니다. 가능한 순면 제품을 선택하며 옷을 입었을 때 라인이 생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속옷 브랜드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찾아야 합니다. 속옷은 종류별로 최대 7장을 넘기지 않되 1년에 한 번꼴로 모두 교체합니다. 이너 셔츠나 속바지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수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건은 대개 자신의 돈으로 사는 경우가 드물며 답례 등으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건이 계속 쌓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선호하는 브랜드를 정한 후에는 아예 수건 답례품을 받지 않습니다. 세면이나 목욕 후에 잘 삶아서 좋은 냄새가 나는 수건으로 닦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베스 타월은 1인당 2장, 일반적으로 수건으로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 타월은 1인당 최대 7장, 세면대나 싱크대에 두고 쓰는 핸드 타월은 10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깨끗하게 세탁을 해도 탄력과 흡수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로 침구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침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몸에 직접 닿는 침구는 수면이나 린넨 제품을 깨끗하게 삶아 사용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없을 때는 좋은 천을 사서 봉제를 맡겨 사용하기도 합니다. 몸에 닿는 침대 커버와 시트, 베갯닛 커버는 두 종류를 번갈아 사용하며 누렇게 변색되기 시작하면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겨울에 시트 위에 덮을 이불이나 스프레드 역시 계절별로 두 종류면 충분합니다. 50세 이후에 더 유용한 물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50세 이후의 삶입니다. 나한테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특정한 상황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잘 정리해 두어 어떠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자산과 관련된 핵심 서류들을 모은 인생 금고를 만듭니다. 중요한 물건은 한 곳에 두지 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분산시켜 두면 중요한 때에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물건은 은행 금고에 맡겨둡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중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인생 금고를 만들어 그곳에 일목요연하게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특정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물품들을 모아놓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하거나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 급히 대피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는 급박한 재난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둡니다. 속옷, 양말, 핸드타월, 슬리퍼 등의 간단한 물품을 챙겨두고 현금과 비상용 배터리, 소형 라디오, 긴급 의약품 등의 비상용품을 넣어둡니다. 50세 이후 식재료를 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장을 볼 때 흔히 말하는 초특가 대용량 상품이나 1+1 상품,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싸게 파는 물건은 사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망 하나, 당근 하나를 신중하게 골라 쇼핑합니다. 신선 식재료는 말 그대로 신선한 것이 생명입니다. 사오는 순간부터 식재료의 수명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싸다고 많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소량 구매는 낭비를 줄이고 고급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 이익입니다. 그런 다음 집에 돌아와 구매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바로 손질해 둡니다. 시금치 같은 나물 채소는 씻어서 한 접시 분량인 70에서 80g 정도로 나눠서 비닐 봉지에 담습니다. 가족 수와 관계없이 1인분 기준으로 나눕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온다든지 하는 이유로 식사 인원이 줄어도 그때그때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도 1인분씩 나눕니다. 소분한 고기는 냉동실에 보관하고 생선은 1인분씩 잘라 비닐에 밀봉하여 보관하되 가능한 한 얼리지 않고 냉장실에 둡니다. 냉동실에 보관한 고기나 생선 역시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최대한 빨리 먹으려 노력합니다. 시장에서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급속 냉동한 생선이나 해산물을 대량으로 싸게 판매하지만 그런 재료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편리하지만 맛이 떨어지고 다 먹기도 전에 질리게 되어 오랜 기간 냉동실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맛이 더 떨어져 쓰지 않게 됩니다. 만두나 핫도그, 돈가스 등 냉동 인스턴트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유로는 사지 않습니다. 성분이 믿을 수 없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맛이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신선한 식재료로 일주일을 넘지 않게 조리하면 식사 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식재료 준비를 해보세요. 이 방법으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식사 준비를 알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1개월 또는 일주 식단을 계획합니다. 둘째, 장을 보기 전에 냉장고와 식당의 식재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을 메모합니다. 셋째, 포장된 것보다 필요한 만큼만 구입합니다. 다 먹지 못하면 오히려 낭비입니다. 넷째, 갑작스런 물건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는 계획 없이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는 원인입니다. 다섯째, 냉장실 재료는 1주, 냉동실 재료는 1개월 안에 다 소비합니다. 모두 비우고 새로 사는 원칙을 지킵니다. 치아를 관리하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치아로 식사를 할 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영양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치아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도 큽니다. 따라서 치아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가 빠지는 원인인 치주 질환이나 치주 녹노는 40대부터 늘어납니다. 치주 질환을 방치하면 치주녹증이 진행되어 치아가 힘없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치아를 최대한 많이 보존하려면 치과 의사와 상담하여 치주 질환과 충치를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초기 치주 질환은 올바른 양치질만으로도 완벽히 치료할 수 있으니 치과 의사에게 제대로 된 양치 방법을 배워보세요. 이제 필자가 치과에서 배운 양치질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헤드 부분이 네모난 것이 아니라 창 끝처럼 생긴 칫솔을 사용합니다. 이런 칫솔을 사용하면 끝부분이 치아 사이에 들어가 치석을 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간 칫솔도 사용해 치아 사이에 치석을 제거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잠자기 전에 거울을 보며 소량의 치약을 묻힌 칫솔로 치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철저하게 닦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뿐만 아니라 치아 사이로 칫솔을 위아래로 움직여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모든 치아를 이렇게 일일이 닦으려면 15분 이상이 걸립니다. 밥 먹고 나서 하는 양치질은 치약을 묻히지 않은 칫솔로 오염물을 제거한 후 따뜻한 물로 입안을 깨끗이 헹구는 정도만 해도 됩니다. 칫솔모가 벌어지면 칫솔 끝이 치아에 제대로 닿지 않아 치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칫솔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교환해야 합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나 기미 같은 노화 현상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중요한 관리 대상은 치아입니다. 나이가 들어 치아가 지저분하거나 불량하면 매우 초라해 보이며 이는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저는 충치 치료를 하고 떼어낸 치아가 4개 있었는데 결국 치과 의사와 상담 후 반영구적인 임플란트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치료해서 이제는 모두 교체했습니다. 또한 치아 교정도 했습니다. 아래쪽 앞니 하나가 1ml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항상 신경이 쓰였습니다. 의사는 교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반대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리니 결국 교정해 주었습니다. 1년에 걸쳐 치아를 교정한 결과 이제는 하얗고 고른 치아로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장이 편안해야 몸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장은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장 중 하나로 먹은 음식이 장에서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과 영양소도 신체 각 기관으로 운반되지 않습니다. 장에는 100종류 이상의 장내 세균이 살면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데 이들 세균은 영양소를 더 잘게 분해하고 비타민을 만드는 등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한 세로토닌과 도파민 등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작용을 하는 물질이 뇌에서보다 장에서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즉, 장은 피곤을 풀거나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데도 중요한 기관입니다. 좋은 균을 많이 만들려면 그 근본이 되는 먹이, 즉 식물성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식물성 섬유질은 채소나 과일, 덩이 줄기 채소류, 콩류, 해조류,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효식품인 요구르트와 김치, 나토 등도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적당히 운동을 하고 식물성 섬유가 다량 함유된 식사를 해서 변이 잘 나오게 해야 합니다. 장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불규칙적이면 오히려 필요성이 약해지고 만듭니다. 따라서 하루 3끼를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장의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50세가 되면 나이를 뺄 줄 알아야 진정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멋을 낼 수 있는 50세의 컬러 코디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이가 들면 혈액 내 헤모글로빈이 감소하는 등 자연스럽게 얼굴색이 칙칙해 보입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이 어두운색 옷을 입으면 얼굴색이 한층 더 칙칙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밝은 색을 선호하게 되고 젊었을 때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화려한 색의 옷까지 입게 됩니다. 물론 화사한 옷을 입으면 더 생기가 있어 보이고 활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디네이션이 전부 화려한 색일 경우 서로 어울리게 조합하기 어렵고 유행을 쉽게 타게 됩니다. 무엇보다 품격 있는 자리에 가야 할 때 혹은 장례식장 등에 가야 할 때 난감해집니다. 중년의 무난한 기본 컬러는 무채색 계열입니다. 화이트, 블랙, 코발트 블루, 브라운 등을 바탕색으로 삼으면 서로 어우러지게 옷을 연출하기 좋습니다. 신발이나 가방, 핸드백도 이러한 바탕색을 위주로 구성하면 우아하면서도 품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반짝이는 꽃 무늬, 스트라이프 같은 패턴을 추가하면 밋밋한 느낌을 덜 수 있습니다. 금색, 은색 등도 무채색의 연장선에서 시도할 수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실 저는 중년 이후에 일부러 컬러 코디네이션을 공부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르치던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고 싶다고 하자 코치해주면서 저도 같이 공부를 하여 결국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하루하루 앞만 보며 살아가는 욕망의 굴레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마음을 불어넣는 것은 점점 더 희귀해지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의 순간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리고 소유하지 않고 끝까지 쓰는 것, 이것이 50부터의 물건 줄이기입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 어떤 물건들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직업상 노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살던 공간과 내가 사용하던 물건들만 남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누군가 내가 남긴 공간과 물건을 정리하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사소한 물건에 집착하거나 좋은 것을 아껴두려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50부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수납 제품들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물건을 담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리하고 사용하고 챙기는 데 들어가는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빨아들입니다. 또한 내가 활동하고 휴식하고 숨을 쉬는 공간까지 잡아먹습니다. 즉, 미니멀리즘의 출발은 정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쓸모없는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물건을 빌려 쓰면 됩니다. 다양한 물건을 손쉽게 빌려 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집까지 배달해주고 다시 가져가며 관리까지 해주니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는지 모른다. 몇 번 사용하지도 않을 물건을 어딘가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줄일 수 있으며 비싼 돈을 들여 샀는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데서 오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값비싼 취미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세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 50부터는 물건 소유보다 남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저 옷들이 모두 추억이나 재산일 수는 없다. 나도 모르게 쓸데없이 쌓아두게 되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옷이다. 패션 전문가들은 아마 항의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에게 옷은 유행을 심하게 타는 소모품일 뿐이다. 옷을 버리거나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 옷을 내 자녀나 손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기준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좋다. 유럽에서는 이른바 명품으로 불리는 클래식 스카프나 레인코트, 겨울코트 등을 대대로 물려주기도 한다. 그런 옷이 절대 버릴 수 없다면 모르지만 아마 그런 옷은 몇 벌도 안 될 것이다. 참고로 우리 집에는 옷장이나 서랍장이 따로 없다. 속옷과 양말을 제외한 모든 옷은 옷걸이에 걸어서 침실 옆에 붙은 드레스룸 행거에 보관한다. 상의와 하의, 짧은 옷과 긴 옷을 순서대로 걸어두며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색별로 정리하여 쉽게 찾을 수 있다. 요즘처럼 냉난방이 잘 되어 있는 시절에는 계절 구분 없이 옷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방법이 실용적이다. 옷을 관리하는 나만의 방법 몇 가지를 더 소개하겠다.
첫째, 옷의 개수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새 옷을 하나 샀다면 기존에 있던 것 중 하나를 처분한다. 아니, 기존 것을 처분한 다음에 필요한 옷을 하나 산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참고로 계절별로 외출복 4벌, 평상복 4벌이라는 원칙을 정해 두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자주 입는 옷은 그리 많지 않다. 둘째, 갑작스럽게 사는 옷은 사지 않는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저가 브랜드 제품이나 패스트 패션이라 불리는 저가 제품은 사지 않는다. 이런 제품들은 유행에 빠르게 대응하여 쉽게 사고 버릴 수 있지만 세탁 후 변형이 쉽게 일어난다.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원단으로 잘 만든 옷을 사서 깨끗하게 관리하며 입는 것이 좋다. 나이에 걸맞는 품격도 연출할 수 있다. 셋째,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는 옷은 처분한다. 이런 옷은 입을 상황이 생기지 않는 스타일이거나 다른 옷과 맞추기 힘든 옷, 샀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일 것이다. 내년에도 분명히 입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1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진다면 2년을 기준으로 해도 좋다. 미련 없이 처분해야 한다. 50세부터는 꼭 신경 써서 챙겨야 하는 물건은 3가지뿐이다. 물건을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고 소유하지 않고 욕망을 버려야 할까? 그렇지 않다. 삶의 질을 올려줄 몇 가지 핵심적인 물건들은 정말 좋은 것으로 정해두고 투자를 아끼지 않아도 좋다. 물론 이 경우도 여러 가지를 잡담하듯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니라 품목마다 정해진 개수를 소유하되 좀 더 신경 써서 장만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첫째, 속옷이다. 대중 목욕탕에 가보면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 늘어지고 허름하게 변한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몸매를 보정하기 위해 과도하게 조이는 속옷을 입은 모습도 볼 수 있다. 속옷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의류다. 청결한 옷은 외모를 완성하는 뼈대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형이 변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아무것도 골라서 소화하기 힘듭니다. 가능한 순면 제품을 선택하며 옷을 입었을 때 라인이 생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속옷 브랜드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찾아야 합니다. 속옷은 종류별로 최대 7장을 넘기지 않되 1년에 한 번꼴로 모두 교체합니다. 이너 셔츠나 속바지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수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건은 대개 자신의 돈으로 사는 경우가 드물며 답례 등으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건이 계속 쌓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선호하는 브랜드를 정한 후에는 아예 수건 답례품을 받지 않습니다. 세면이나 목욕 후에 잘 삶아서 좋은 냄새가 나는 수건으로 닦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베스타월은 1인당 2장, 일반적으로 수건으로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타월은 1인당 최대 7장, 세면대나 싱크대에 두고 쓰는 핸드타월은 10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깨끗하게 세탁을 해도 탄력과 흡수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로 침구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침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몸에 직접 닿는 침구는 수면이나 린넨 제품을 깨끗하게 삶아 사용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없을 때는 좋은 천을 사서 봉제를 맡겨 사용하기도 합니다. 몸에 닿는 침대 커버와 시트, 베갯닛 커버는 두 종류를 번갈아 사용하며 누렇게 변색되기 시작하면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겨울에 시트 위에 덮을 이불이나 스프레드 역시 계절별로 두 종류면 충분합니다. 50세 이후에 더 유용한 물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50세 이후의 삶입니다. 나한테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특정한 상황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잘 정리해 두어 어떠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자산과 관련된 핵심 서류들을 모은 인생 금고를 만듭니다. 중요한 물건은 한 곳에 두지 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분산시켜 두면 중요한 때에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물건은 은행 금고에 맡겨둡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중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인생 금고를 만들어 그곳에 일목요연하게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특정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물품들을 모아놓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하거나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 급히 대피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는 급박한 재난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둡니다. 속옷, 양말, 핸드타월, 슬리퍼 등의 간단한 물품을 챙겨두고 현금과 비상용 배터리, 소형 라디오, 긴급의약품 등의 비상용품을 넣어둡니다. 50세 이후 식재료를 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장을 볼 때 흔히 말하는 초특가 대용량 상품이나 1+1 상품,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싸게 파는 물건은 사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망 하나, 당근 하나를 신중하게 골라 쇼핑합니다. 신선 식재료는 말 그대로 신선한 것이 생명입니다. 사오는 순간부터 식재료의 수명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싸다고 많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소량 구매는 낭비를 줄이고 고급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 이익입니다. 그런 다음 집에 돌아와 구매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바로 손질해 둡니다. 시금치 같은 나물 채소는 씻어서 한 접시 분량인 70에서 80g 정도로 나눠서 비닐 봉지에 담습니다. 가족 수와 관계없이 1인분 기준으로 나눕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온다든지 하는 이유로 식사 인원이 줄어도 그때그때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도 1인분씩 나눕니다. 소분한 고기는 냉동실에 보관하고 생선은 1인분씩 잘라 비닐에 밀봉하여 보관하되 가능한 한 얼리지 않고 냉장실에 둡니다. 냉동실에 보관한 고기나 생선 역시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최대한 빨리 먹으려 노력합니다. 시장에서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급속 냉동한 생선이나 해산물을 대량으로 싸게 판매하지만 그런 재료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편리하지만 맛이 떨어지고 다 먹기도 전에 질리게 되어 오랜 기간 냉동실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맛이 더 떨어져 쓰지 않게 됩니다. 만두나 핫도그, 돈가스 등 냉동 인스턴트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유로는 사지 않습니다. 성분이 믿을 수 없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맛이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신선한 식재료로 일주일을 넘지 않게 조리하면 식사 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식재료 준비를 해보세요. 이 방법으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식사 준비를 알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1개월 또는 1주 식단을 계획합니다. 둘째, 장을 보기 전에 냉장고와 식당의 식재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을 메모합니다. 셋째, 포장된 것보다 필요한 만큼만 구입합니다. 다 먹지 못하면 오히려 낭비입니다. 넷째, 갑작스런 물건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는 계획 없이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는 원인입니다. 다섯째, 냉장실 재료는 1주, 냉동실 재료는 1개월 안에 다 소비합니다. 모두 비우고 새로 사는 원칙을 지킵니다. 치아를 관리하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치아로 식사를 할 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영양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치아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도 큽니다. 따라서 치아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가 빠지는 원인인 치주 질환이나 치주 녹노는 40대부터 늘어납니다. 치주 질환을 방치하면 치주녹증이 진행되어 치아가 힘없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치아를 최대한 많이 보존하려면 치과 의사와 상담하여 치주 질환과 충치를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초기 치주 질환은 올바른 양치질만으로도 완벽히 치료할 수 있으니 치과 의사에게 제대로 된 양치 방법을 배워보세요. 이제 필자가 치과에서 배운 양치질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헤드 부분이 네모난 것이 아니라 창 끝처럼 생긴 칫솔을 사용합니다. 이런 칫솔을 사용하면 끝부분이 치아 사이에 들어가 치석을 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간 칫솔도 사용해 치아 사이에 치석을 제거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잠자기 전에 거울을 보며 소량의 치약을 묻힌 칫솔로 치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철저하게 닦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뿐만 아니라 치아 사이로 칫솔을 위아래로 움직여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모든 치아를 이렇게 일일이 닦으려면 15분 이상이 걸립니다. 밥 먹고 나서 하는 양치질은 치약을 묻히지 않은 칫솔로 오염물을 제거한 후 따뜻한 물로 입안을 깨끗이 헹구는 정도만 해도 됩니다. 칫솔모가 벌어지면 칫솔 끝이 치아에 제대로 닿지 않아 치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칫솔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교환해야 합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나 기미 같은 노화 현상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중요한 관리 대상은 치아입니다. 나이가 들어 치아가 지저분하거나 불량하면 매우 초라해 보이며 이는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저는 충치 치료를 하고 떼어낸 치아가 4개 있었는데 결국 치과 의사와 상담 후 반영구적인 임플란트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치료해서 이제는 모두 교체했습니다. 또한 치아 교정도 했습니다. 아래쪽 앞니 하나가 1ml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항상 신경이 쓰였습니다. 의사는 교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반대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리니 결국 교정해 주었습니다. 1년에 걸쳐 치아를 교정한 결과 이제는 하얗고 고른 치아로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장이 편안해야 몸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장은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장 중 하나로 먹은 음식이 장에서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과 영양소도 신체 각 기관으로 운반되지 않습니다. 장에는 100종류 이상의 장내 세균이 살면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데 이들 세균은 영양소를 더 잘게 분해하고 비타민을 만드는 등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한 세로토닌과 도파민 등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작용을 하는 물질이 뇌에서보다 장에서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즉, 장은 피곤을 풀거나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데도 중요한 기관입니다. 좋은 균을 많이 만들려면 그 근본이 되는 먹이, 즉 식물성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식물성 섬유질은 채소나 과일, 덩이 줄기 채소류, 콩류, 해조류,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효식품인 요구르트와 김치, 나토 등도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적당히 운동을 하고 식물성 섬유가 다량 함유된 식사를 해서 변이 잘 나오게 해야 합니다. 장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불규칙적이면 오히려 필요성이 약해지고 만듭니다. 따라서 하루 3끼를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장의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50세가 되면 나이를 뺄 줄 알아야 진정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멋을 낼 수 있는 50세의 컬러 코디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이가 들면 혈액 내 헤모글로빈이 감소하는 등 자연스럽게 얼굴색이 칙칙해 보입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이 어두운 색 옷을 입으면 얼굴색이 한층 더 칙칙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밝은 색을 선호하게 되고 젊었을 때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화려한 색의 옷까지 입게 됩니다. 물론 화사한 옷을 입으면 더 생기가 있어 보이고 활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디네이션이 전부 화려한 색일 경우 서로 어울리게 조합하기 어렵고 유행을 쉽게 타게 됩니다. 무엇보다 품격 있는 자리에 가야 할 때 혹은 장례식장 등에 가야 할 때 난감해집니다. 중년의 무난한 기본 컬러는 무채색 계열입니다. 화이트, 블랙, 코발트 블루, 브라운 등을 바탕색으로 삼으면 서로 어우러지게 옷을 연출하기 좋습니다. 신발이나 가방, 핸드백도 이러한 바탕색을 위주로 구성하면 우아하면서도 품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반짝이는 꽃 무늬, 스트라이프 같은 패턴을 추가하면 밋밋한 느낌을 덜 수 있습니다. 금색, 은색 등도 무채색의 연장선에서 시도할 수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실 저는 중년 이후에 일부러 컬러 코디네이션을 공부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르치던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고 싶다고 하자 코치해주면서 저도 같이 공부를 하여 결국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하루하루 앞만 보며 살아가는 욕망의 굴레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마음을 불어넣는 것은 점점 더 희귀해지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의 순간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리고 소유하지 않고 끝까지 쓰는 것, 이것이 50부터의 물건 줄이기입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 어떤 물건들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직업상 노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살던 공간과 내가 사용하던 물건들만 남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누군가 내가 남긴 공간과 물건을 정리하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사소한 물건에 집착하거나 좋은 것을 아껴두려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50부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수납 제품들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물건을 담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리하고 사용하고 챙기는 데 들어가는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빨아들입니다. 또한 내가 활동하고 휴식하고 숨을 쉬는 공간까지 잡아먹습니다. 즉, 미니멀리즘의 출발은 정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쓸모없는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물건을 빌려 쓰면 됩니다. 다양한 물건을 손쉽게 빌려 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집까지 배달해주고 다시 가져가며 관리까지 해주니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는지 모른다. 몇 번 사용하지도 않을 물건을 어딘가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줄일 수 있으며 비싼 돈을 들여 샀는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데서 오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값비싼 취미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세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 50부터는 물건 소유보다 남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저 옷들이 모두 추억이나 재산일 수는 없다. 나도 모르게 쓸데없이 쌓아두게 되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옷이다. 패션 전문가들은 아마 항의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에게 옷은 유행을 심하게 타는 소모품일 뿐이다. 옷을 버리거나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 옷을 내 자녀나 손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기준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 좋다. 유럽에서는 이른바 명품으로 불리는 클래식 스카프나 레인코트, 겨울 코트 등을 대대로 물려주기도 한다. 그런 옷이 절대 버릴 수 없다면 모르지만 아마 그런 옷은 몇 벌도 안 될 것이다. 참고로 우리 집에는 옷장이나 서랍장이 따로 없다. 속옷과 양말을 제외한 모든 옷은 옷걸이에 걸어서 침실 옆에 붙은 드레스룸 행거에 보관한다. 상의와 하의, 짧은 옷과 긴 옷을 순서대로 걸어두며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색별로 정리하여 쉽게 찾을 수 있다. 요즘처럼 냉난방이 잘 되어 있는 시절에는 계절 구분 없이 옷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방법이 실용적이다. 옷을 관리하는 나만의 방법 몇 가지를 더 소개하겠다. 첫째, 옷의 개수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새 옷을 하나 샀다면 기존에 있던 것 중 하나를 처분한다. 아니, 기존 것을 처분한 다음에 필요한 옷을 하나 산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참고로 계절별로 외출복 4벌, 평상복 4벌이라는 원칙을 정해 두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자주 입는 옷은 그리 많지 않다. 둘째, 갑작스럽게 사는 옷은 사지 않는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저가 브랜드 제품이나 패스트 패션이라 불리는 저가 제품은 사지 않는다. 이런 제품들은 유행에 빠르게 대응하여 쉽게 사고 버릴 수 있지만 세탁 후 변형이 쉽게 일어난다.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원단으로 잘 만든 옷을 사서 깨끗하게 관리하며 입는 것이 좋다. 나이에 걸맞는 품격도 연출할 수 있다. 셋째,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는 옷은 처분한다. 이런 옷은 입을 상황이 생기지 않는 스타일이거나 다른 옷과 맞추기 힘든 옷, 샀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일 것이다. 내년에도 분명히 입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1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진다면 2년을 기준으로 해도 좋다. 미련 없이 처분해야 한다. 50세부터는 꼭 신경 써서 챙겨야 하는 물건은 3가지뿐이다. 물건을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고 소유하지 않고 욕망을 버려야 할까? 그렇지 않다. 삶의 질을 올려줄 몇 가지 핵심적인 물건들은 정말 좋은 것으로 정해두고 투자를 아끼지 않아도 좋다. 물론 이 경우도 여러 가지를 잡담하듯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니라 품목마다 정해진 개수를 소유하되
좀 더 신경 써서 장만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첫째, 속옷이다. 대중 목욕탕에 가보면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 늘어지고 허름하게 변한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몸매를 보정하기 위해 과도하게 조이는 속옷을 입은 모습도 볼 수 있다. 속옷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의류다. 청결한 옷은 외모를 완성하는 뼈대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형이 변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아무것도 골라서 소화하기 힘듭니다. 가능한 순면 제품을 선택하며 옷을 입었을 때 라인이 생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속옷 브랜드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찾아야 합니다. 속옷은 종류별로 최대 7장을 넘기지 않되 1년에 한 번꼴로 모두 교체합니다. 이너 셔츠나 속바지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수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건은 대개 자신의 돈으로 사는 경우가 드물며 답례 등으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건이 계속 쌓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선호하는 브랜드를 정한 후에는 아예 수건 답례품을 받지 않습니다. 세면이나 목욕 후에 잘 삶아서 좋은 냄새가 나는 수건으로 닦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베스타월은 1인당 2장, 일반적으로 수건으로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타월은 1인당 최대 7장, 세면대나 싱크대에 두고 쓰는 핸드타월은 10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깨끗하게 세탁을 해도 탄력과 흡수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로 침구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침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몸에 직접 닿는 침구는 수면이나 린넨 제품을 깨끗하게 삶아 사용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없을 때는 좋은 천을 사서 봉제를 맡겨 사용하기도 합니다. 몸에 닿는 침대 커버와 시트, 베갯닛 커버는 두 종류를 번갈아 사용하며 누렇게 변색되기 시작하면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겨울에 시트 위에 덮을 이불이나 스프레드 역시 계절별로 두 종류면 충분합니다. 50세 이후에 더 유용한 물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50세 이후의 삶입니다. 나한테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특정한 상황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잘 정리해 두어 어떠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자산과 관련된 핵심 서류들을 모은 인생 금고를 만듭니다. 중요한 물건은 한 곳에 두지 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분산시켜 두면 중요한 때에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물건은 은행 금고에 맡겨둡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중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인생 금고를 만들어 그곳에 일목요연하게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특정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물품들을 모아놓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하거나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 급히 대피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는 급박한 재난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둡니다. 속옷, 양말, 핸드타월, 슬리퍼 등의 간단한 물품을 챙겨두고 현금과 비상용 배터리, 소형 라디오, 긴급 의약품 등의 비상용품을 넣어둡니다. 50세 이후 식재료를 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장을 볼 때 흔히 말하는 초특가 대용량 상품이나 1+1 상품,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싸게 파는 물건은 사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망 하나, 당근 하나를 신중하게 골라 쇼핑합니다. 신선 식재료는 말 그대로 신선한 것이 생명입니다. 사오는 순간부터 식재료의 수명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싸다고 많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소량 구매는 낭비를 줄이고 고급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 이익입니다. 그런 다음 집에 돌아와 구매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바로 손질해 둡니다. 시금치 같은 나물 채소는 씻어서 한 접시 분량인 70에서 80g 정도로 나눠서 비닐 봉지에 담습니다. 가족 수와 관계없이 1인분 기준으로 나눕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온다든지 하는 이유로 식사 인원이 줄어도 그때그때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도 1인분씩 나눕니다. 소분한 고기는 냉동실에 보관하고 생선은 1인분씩 잘라 비닐에 밀봉하여 보관하되 가능한 한 얼리지 않고 냉장실에 둡니다. 냉동실에 보관한 고기나 생선 역시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최대한 빨리 먹으려 노력합니다. 시장에서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급속 냉동한 생선이나 해산물을 대량으로 싸게 판매하지만 그런 재료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편리하지만 맛이 떨어지고 다 먹기도 전에 질리게 되어 오랜 기간 냉동실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맛이 더 떨어져 쓰지 않게 됩니다. 만두나 핫도그, 돈가스 등 냉동 인스턴트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유로는 사지 않습니다. 성분이 믿을 수 없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맛이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신선한 식재료로 일주일을 넘지 않게 조리하면 식사 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식재료 준비를 해보세요. 이 방법으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식사 준비를 알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1개월 또는 일주 식단을 계획합니다. 둘째, 장을 보기 전에 냉장고와 식당의 식재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을 메모합니다. 셋째, 포장된 것보다 필요한 만큼만 구입합니다. 다 먹지 못하면 오히려 낭비입니다. 넷째, 갑작스런 물건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는 계획 없이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는 원인입니다. 다섯째, 냉장실 재료는 일주, 냉동실 재료는 1개월 안에 다 소비합니다. 모두 비우고 새로 사는 원칙을 지킵니다. 치아를 관리하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치아로 식사를 할 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영양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치아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도 큽니다. 따라서 치아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가 빠지는 원인인 치주 질환이나 치주 녹노는 40대부터 늘어납니다. 치주 질환을 방치하면 치주녹증이 진행되어 치아가 힘없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치아를 최대한 많이 보존하려면 치과 의사와 상담하여 치주 질환과 충치를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초기 치주 질환은 올바른 양치질만으로도 완벽히 치료할 수 있으니 치과 의사에게 제대로 된 양치 방법을 배워보세요. 이제 필자가 치과에서 배운 양치질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헤드 부분이 네모난 것이 아니라 창 끝처럼 생긴 칫솔을 사용합니다. 이런 칫솔을 사용하면 끝부분이 치아 사이에 들어가 치석을 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간 칫솔도 사용해 치아 사이에 치석을 제거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잠자기 전에 거울을 보며 소량의 치약을 묻힌 칫솔로 치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철저하게 닦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뿐만 아니라 치아 사이로 칫솔을 위아래로 움직여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모든 치아를 이렇게 일일이 닦으려면 15분 이상이 걸립니다. 밥 먹고 나서 하는 양치질은 치약을 묻히지 않은 칫솔로 오염물을 제거한 후 따뜻한 물로 입안을 깨끗이 헹구는 정도만 해도 됩니다. 칫솔모가 벌어지면 칫솔 끝이 치아에 제대로 닿지 않아 치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칫솔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교환해야 합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나 기미 같은 노화 현상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중요한 관리 대상은 치아입니다. 나이가 들어 치아가 지저분하거나 불량하면 매우 초라해 보이며 이는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저는 충치 치료를 하고 떼어낸 치아가 4개 있었는데 결국 치과 의사와 상담 후 반영구적인 임플란트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치료해서 이제는 모두 교체했습니다. 또한 치아 교정도 했습니다. 아래쪽 앞니 하나가 1ml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항상 신경이 쓰였습니다. 의사는 교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반대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리니 결국 교정해 주었습니다. 1년에 걸쳐 치아를 교정한 결과 이제는 하얗고 고른 치아로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장이 편안해야 몸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장은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장 중 하나로 먹은 음식이 장에서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과 영양소도 신체 각 기관으로 운반되지 않습니다. 장에는 100종류 이상의 장내 세균이 살면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데 이들 세균은 영양소를 더 잘게 분해하고 비타민을 만드는 등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한 세로토닌과 도파민 등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작용을 하는 물질이 뇌에서보다 장에서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즉, 장은 피곤을 풀거나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데도 중요한 기관입니다. 좋은 균을 많이 만들려면 그 근본이 되는 먹이, 즉 식물성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식물성 섬유질은 채소나 과일, 덩이 줄기 채소류, 콩류, 해조류,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효식품인 요구르트와 김치, 나토 등도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적당히 운동을 하고 식물성 섬유가 다량 함유된 식사를 해서 변이 잘 나오게 해야 합니다. 장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불규칙적이면 오히려 필요성이 약해지고 만듭니다. 따라서 하루 세 끼를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장의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50세가 되면 나이를 뺄 줄 알아야 진정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멋을 낼 수 있는 50세의 컬러 코디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이가 들면 혈액 내 헤모글로빈이 감소하는 등 자연스럽게 얼굴색이 칙칙해 보입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이 어두운 색 옷을 입으면 얼굴색이 한층 더 칙칙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밝은 색을 선호하게 되고 젊었을 때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화려한 색의 옷까지 입게 됩니다. 물론 화사한 옷을 입으면 더 생기가 있어 보이고 활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디네이션이 전부 화려한 색일 경우 서로 어울리게 조합하기 어렵고 유행을 쉽게 타게 됩니다. 무엇보다 품격 있는 자리에 가야 할 때 혹은 장례식장 등에 가야 할 때 난감해집니다. 중년의 무난한 기본 컬러는 무채색 계열입니다. 화이트, 블랙, 코발트 블루, 브라운 등을 바탕색으로 삼으면 서로 어우러지게 옷을 연출하기 좋습니다. 신발이나 가방, 핸드백도 이러한 바탕색을 위주로 구성하면 우아하면서도 품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반짝이는 꽃 무늬, 스트라이프 같은 패턴을 추가하면 밋밋한 느낌을 덜 수 있습니다. 금색, 은색 등도 무채색의 연장선에서 시도할 수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실 저는 중년 이후에 일부러 컬러 코디네이션을 공부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르치던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고 싶다고 하자 코치해주면서 저도 같이 공부를 하여 결국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하루하루 앞만 보며 살아가는 욕망의 굴레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마음을 불어넣는 것은 점점 더 희귀해지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의 순간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리고 소유하지 않고 끝까지 쓰는 것, 이것이 50부터의 물건 줄이기입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 어떤 물건들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직업상 노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살던 공간과 내가 사용하던 물건들만 남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누군가 내가 남긴 공간과 물건을 정리하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사소한 물건에 집착하거나 좋은 것을 아껴두려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50부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수납 제품들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물건을 담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리하고 사용하고 챙기는 데 들어가는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빨아들입니다. 또한 내가 활동하고 휴식하고 숨을 쉬는 공간까지 잡아먹습니다. 즉, 미니멀리즘의 출발은 정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쓸모없는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물건을 빌려 쓰면 됩니다. 다양한 물건을 손쉽게 빌려 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집까지 배달해주고 다시 가져가며 관리까지 해주니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는지 모른다. 몇 번 사용하지도 않을 물건을 어딘가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줄일 수 있으며 비싼 돈을 들여 샀는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데서 오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값비싼 취미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세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 50부터는 물건 소유보다 남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저 옷들이 모두 추억이나 재산일 수는 없다. 나도 모르게 쓸데없이 쌓아두게 되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옷이다. 패션 전문가들은 아마 항의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에게 옷은 유행을 심하게 타는 소모품일 뿐이다. 옷을 버리거나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 옷을 내 자녀나 손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기준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 좋다. 유럽에서는 이른바 명품으로 불리는 클래식 스카프나 레인코트, 겨울 코트 등을 대대로 물려주기도 한다. 그런 옷이 절대 버릴 수 없다면 모르지만 아마 그런 옷은 몇 벌도 안 될 것이다. 참고로 우리 집에는 옷장이나 서랍장이 따로 없다. 속옷과 양말을 제외한 모든 옷은 옷걸이에 걸어서 침실 옆에 붙은 드레스룸 행거에 보관한다. 상의와 하의, 짧은 옷과 긴 옷을 순서대로 걸어두며 흰색부터